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PC 지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하반기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금리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종목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는 2,800 넘기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방산, 이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낙폭주들의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뭐 조용했죠. 그런데 일본하고 인도가 좀 두드러지게 올라간 게 있었고 나머지는 부진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홍콩 다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종목들별 특징을 보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JP모건, 대번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들은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낙폭이 컸거나 아니면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은 한동안 힘이 없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선 좀 올라오고 있었고,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 뭐 바이오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지난주에 코스닥은 반도체, IT, 부품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낙폭 과대 엔터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은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난주 후반에 역시 또 2차 전지주들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폭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지표는 역시 단연 PCE 지표였는데, PC 지표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2.6%, 헤드라인이라든가 근원이 다 2.6%,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졌고, 특히 전월 대비 같은 경우는 제로, 0.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게 반올림한 거고, 마이너스 0.01, 다음에 0.08이었어요. 보여지는 수치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리고 슈퍼코어라고 그래가지고, 슈퍼코어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임금 상승률이 여기에 반영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하여튼 그 기타 등등의 가격을 다 제외하고 정말 쉽게 잘 안 빠지는 거, 쉽게 잘 한 번 오르면 잘 안 빠지는 항목을 따로 뽑아가지고 보는 걸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슈퍼코어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증시가 주말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중에서 물가 지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정되고 있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 주의 변수를 좀 점검을 해보면 긍정적인 게 넘어오긴 했는데, 변수 중에서 금리가 갑자기 튕겨 올라갔잖아요. 아니, 물가가 저렇게 안정되는데 금리가 왜 올라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6월 시카고 PMI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제조업 지수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주초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텐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관세 부과하고, 관세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저기다가 돈 쓴다고 할 거고, 그러면 재정 적자, 이것도 역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물가를 자극할 거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마지막 거 주목하는데, 월 말과 분기 말에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금리 채권 시장에서 리밸런싱이 갑자기 하루에 이제 단행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튕겨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 분기 말에 또는 월 말에 이 채권 리밸런싱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거나 확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카고 PMI나 트럼프 대선 이슈였다면 그 환율이 다시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제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제자리였고 금리만 올라갔다라는 걸 봐서는 다른 이유보다는 아마 리밸런싱 여파가 크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갑자기 더 튕겨 올라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추초에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에 다시 금리가 또 튕겨 올라가면 트럼프 변수가 컸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명, 지난달에 27만 명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19만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4.0%, 0.3%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선거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갑자기 나빠지면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조절이 될지, 왜냐하면 정부 부분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19만, 그래서 이제 한 17만, 18만 이렇게 나오면은 금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한 21만 막 이렇게 나오면 고용이 생각보다 안 식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이번 주 변수.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변수가 되겠죠. 지금 주봉으로 보면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보고 보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상치는 매출이 약 74조 원, 영업이익은 8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프라이즈 기준은 9조 원, 그다음에 8조 2천억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그냥 안심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1월부터 5월까지 7조 원을 샀는데 평균 매수가가 76,800원이었거든요. 근데 6월 한 달 동안에 3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보다 더 많이 샀거든요. 근데 평균 매수가가 79,100원. 79,100원. 그러니까 지금 종가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3조 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이번에 이제 연고점 돌파하는 사이클로 이번 달에 7월에 돌아가게 되는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낙폭과 대주. 지난 주의 특징이 그렇게 많이 빠졌던 JYP를 비롯한 엔터주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엔터주가 올라가 봐야 이번 하락 사이클에는 61선 돌파를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연두색선이 61선인데 그거 돌파를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기느냐. 최근에 보면 지난주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폭주의 엔터주들이 좀 변화가 생기느냐. 왜냐면 이게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하락하는 종목인데 이거는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그냥 주체 올라가는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이시다시피 양봉이 두 개가 연속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봉이 나오고 올라서게 된다라면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보면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의 주 후반에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들이 팔아서 빠진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팔아서.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시황상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업종, 그러니까 엔터와 2차 전지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비교적 비중이. 그래서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제법 규모가 되는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말에 그냥 일시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추세가 바뀐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테슬라하고 방향이 되게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는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구도의 좀 변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매도 나오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연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역대 2위입니다, 지금. 지금 상반기에만 22조 원 샀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작년에 이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대 2위 매수인데다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이 역대적으로 8위까지 제가 데이터 보니까 2016년에 3.3% 올라간 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1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5.4%잖아요. 근데 매수 강도는 역대 최고죠. 연간 20조 원 이상 매수할 때 10% 이하로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한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IT,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대형 IT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자동차, 조선, 대형 IT, 역시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그룹 계열의 IT 종목을 매수한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엔터주들, 그런데 조금 종목수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이게 근데 업종별 특징보다는 골라 담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근데 이제 종목수는 반도체, 화장품,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약간 좀 골라 담아서 업종별 특징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이제 보험업종이 지난주에 다시 올라가면서 연중 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연중 고점은 또 윗골이 달긴 했는데 밸류업 이슈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금요일에 빠지긴 했지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 제가 지난주에 그 1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121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종가에서는 121선에서 맞춰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느냐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코스닥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업종이 이게 대형 제약주들이 있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신 일부 대형 제약주만 강하고 나머지는 부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튕겨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쪽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제약은 좀 부진하게 되는지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밸류업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코스닥의 기본 4대 대형주들, 그러니까 제약, 2차전지, 반도체, 엔터,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최대적으로 밀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주에도 미국 휴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열리고 그 다음 날은 휴장이고 이렇게 며칠 안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표가 막 몰아서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과 제조업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갑자기 또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변수면서 동시에 또 바이든 변수인 게, 일부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조금 요란하게 움직일까?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지금 이미 뭐 거의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하는 거 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좀 주춤하는 흐름보다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수급상 높아 보이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기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낙폭주들, 근데 그 낙폭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저 종목들을 움직일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난달 후반에 우연히 윈도우 드레싱이 붙은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의 연간 성적표를 뽑아봤는데 하루 평균 상승 종목 수가 691개, 하루 평균 하락 종목 수는 847개. 그러니까 매일 한 150개 정도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연간 0.1%라도 오른 종목 수를 따져보니까 516개인데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 종목이 112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세 종목을 들고 있다. 코트에. 그러면 하나는 수익 상태인데 2개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좌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64%. 근데 하락 종목만 따로 뽑아놓고 보니까 하락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44%,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막 180%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률을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형주 몇 개를 빼놓고는 올해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큰 조건 두 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거나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거나 작은 조건 하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바뀌거나 이 중에서 작은 조건이 우선 돌아서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종목들이 조금 풀리는 종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낙폭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엔터주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데일리 방송에서 내용을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에도 파이팅. 예, 꼭 말이 웃기는데 좀 열심히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해서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또 저 2대1 비율을 뚫고서 수익 잘 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운이 좋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파고들었다라는 점도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